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 특활비 문제 오늘도 또 논란이네요. 예,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무처를 소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를 다루는 곳이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 사안을 다뤘던 걸로 아는데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지금 국회가 항소해놓고 있잖아요. 그 항소한 거 아주 문제죠. 네. 이미 법원 판결 때문에 일부 공개했는데 그러니까요. 똑같은 판결 내려졌는데 예. 또 항소해봐야 또 똑같을 텐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좀 항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소아 정의당 의원이 이런 소송 계속 할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게 국회 위상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예. 특활비를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공개하면 좋은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급시 판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규모와 방식이 문제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이게 지금 법원이 국회 특활비 공개하라고 한 게 말씀대로 두 건이에요. 대법원이 이제 2011년에서 2013년에 사용된 특활비 공개하는 판결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11년에서 13년은 공개했죠. 예. 그 다음 게 이제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공개하라는 이제 1심이 나왔는데 항소를 예. 한 건데. 예. 그 2011년, 13년 박희태 의장이 뭐 얼마 쓰고 있는 거 보도 쫙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2016년 거는 항소하냐? 뭐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서 그러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예. 유인태 사무총장 이야기는 이번 소송은 먼저 소송 공개하고 다르게 뭐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 국외비 공개가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폭이 더 넓다는 이제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지난번 대법원 판결 때보다 이번 게 더 넓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냥 특활비 하라는 거지. 특활비의 항목을 보면 이러저러한 게 있다는 게 이제 국회 사무처 쪽의 주장인 거죠. 네, 네. 이걸 가지고 좀 뭐 민주당에서도 굳이 이럴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왔는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좀 강하게 이제 아무튼 국회 사무처 입장은 판결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더 좀 판단을 그렇죠. 받아봐야 된다 이 예. 말이다. 원래 뭐 특활비 줄이고 또 필요하면 업무 추진비는 조금 늘리고 그래서 공개하고 이런 방향 아니에요? 그 지금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사무처에서는 그 특활비를 국회의원들이 지금 안 받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마음은 모르겠지만은. 예,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다가 일단 월 300만 원씩 임시로 배정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상임위원장은 나는 안 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견해 차이가 여전한 것 같아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오늘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국회 특활비는 없어져야 한다는 반정치의 광풍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미 말했다. 어유 세게 발언했네요. 예, 본연의 목적에 맞는 것은 두겠다고 했다. 예. 이렇게 재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태 사무총장이나 문희상 의장은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분명히 있다. 그렇죠. 뭐 특활비 자체가 절대악이 아닌데 통제된 수준에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활비는 아닌데 이게 한 묶음으로 되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뭐요? 그 국외 출장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예. 돈으로 하는 예, 거. 예. 그 권익위가 그때 이제 38명 명단을 밀봉해가지고 의장한테 제출했잖아요. 예. 이 중에 뭐 일부 명단만 흘러나오고 뭐 의장도 여기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해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공개 상태거든요. 예. 이 왜 공개 안 하냐 이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의장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난처하게 만드느냐. 그게 잘못했다는 것이다. 권익위한테 떠넘겼어요. 권익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준 거다. 예. 문 의장이 공개하면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한 것도 그렇고 비공개도 그렇고 다 이유는 있네요. 이유야 다 있겠죠. 예, 근데 예.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이야기해 보면요.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행정부가 특활비 훨씬 많이 쓰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 단 1%도 공개를 안 했는데 국회만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예. 근데 제 생각엔요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기관들은 국회 감시와 통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는 민심하고 언론밖에는 통제 기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결국 이거 최종적 칼자루도 국회가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선안도 국회가 만드느냐 마느냐 그렇죠. 정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낙연 총리는 또 슬쩍 넘겼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제도는 국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그럴 수밖에 이렇게 없죠. 말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 쟁점은 이걸 겁니다. 뭐 특활비가 됐건 무슨 비가 됐건 이름이 바뀌든 말든 간에 국정원이나 수사기관 같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밀행성이 없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비밀리에 활동해야만 되는 필요. 예. 그거죠. 그게 없는 기관들이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이 계속 배정되느냐 마느냐. 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네. 근데 이제 국회 사무처는 액수를 줄여서 조금은 그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워낙 소나기가 강하니까 아예 없애고 욕먹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무처는 여전히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이 일부라도 필요하다. 네. 글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봅시다. 그러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